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5.18과 희생된 장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2 사건 때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체포하는데 그 밤에 6시 넘어서 들어갔거든요. 체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참모총장 공방을 들어가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승화 참모총장하고 잘 아는 우경윤 헌병 대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경윤 헌병 대령이 정승화 총장한테 오늘 오후 6시 넘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승화 참모총장이 우경윤을 자기 동생같이 잘 보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참모총장 공광을 지키는 헌병 대장이 최성립 중령이에요. 그러니까 헌병 대장이 참모총장 공광을 들어갈 때 참모총장 공광을 이렇게 수비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최성립 중령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이렇게 검문소나 유병소나 보초 쓰는 데나 아무 거리낌 없이 대장이기 때문에 들어갔죠. 그리고 우경윤 최성립 뒤에서 이제 체포하는 사람들이 차 2대가 따라간 거, 헌병들이. 그래도 이렇게 최성립 중령이 참모총장 공관을 지키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차 2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공관 안에 들어가서 정승화 참모총장 이렇게 집에 이렇게 현관까지 들어간 것은 우경윤이가 미리 연락했기 때문에 정승화 총장이 우경윤을 동생같이 아주 돌보고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녹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녹음하냐? 정승화가 막 고함질르니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최성립이가 M56 그러니 막 갈게 되려고 그러니까 정승화가 꼼짝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잡혀갔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고 신임하고 믿은 사람이 쑥 들어가니까 꼼짝없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승화 참모총장 체포한 것도 문제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5.16 때 군사 반란이 한 번으로 대한민국 끝나야지 지금 또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들의 사건이 12.12 사건입니다. 참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파괴되는 순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송파에 있는 특전사령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정병주 사령관이 있어요. 이렇게 육군소장 정병주 사령관. 거기는 이제 최세창인데 참 정병주 사령관이 최세창을 자기 동생같이 잘 돌봤어요. 그런데 삼공수 여단장 최세창이 특전사령관 정병주를 체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하고 그리고 동생같이 잘 돌보고 가까우니까 그냥 사령부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단장이니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정병주 사령관이 왼팔에 이제 총을 맞고 결국은 이제 서빙거를 끌고 가서 참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병주 사령관을 최세창 준장이 이렇게 체포를 했는데 정병주 사령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뭐 무슨 항의를 했습니까? 무슨 데모를 했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무슨 죄목이 없는데 가서 체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최세창이가 정병주 사령관을 배신한 거죠. 이것은 국민을 배반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군사 반란은 5.16 때 한 번으로 끝나야지 또 지금 반란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배신 행동이고 이건 정의가 파괴되는 사건이 12.12 사건입니다. 정의가 파괴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호직이나 정병주 사령관이 살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송초 가서 이렇게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동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제가 한번 가봤죠. 그랬더니 참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정병주 사령관이 체포돼 갖고 예편되고 그러고는 이제 자살해서 세상은 끝났죠. 그 다음에 수도 경비사령관이 있어요. 장태환이라고. 근데 이제 수도 경비사령관은 전차도 많지, 그 다음에 포도 많지, 병력도 많지, 얼마든지 이렇게 지나볼 수가 있죠. 정병주 사령관은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다 그 경북공에 있는 30 그 여단을 다 진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노태우 다 유학성, 황영시 이런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뭐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병력과 무기를 갖고 있는데 어째서 이걸 못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장태환 수장한테. 그리고 김진기 헌병사령관이 같이 만났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명령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참모총장이 이렇게 연행됐을 때 총주인은 누구냐면은 참모차장 윤석민이에요. 윤석민이가 그냥 툭 떨어지게 막 지휘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냥 우물우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했다고 그래서 당신네들이 그때 진압을 못했기 때문에 5.18 때 그렇게 300명 이상 사람들이 죽고 6,000명이 부상당하고 2,500명이 구속되고 그랬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여파가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는 그냥 목숨을 걸고 다 진압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내려온다 겁을 내는데 미군이 있는 한 북한은 절대 못 내려오는데 왜 그런 말을 듣고 그냥 강경진압을 못했느냐고. 그때 못해갖고 5.18에 낫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말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병주 이렇게 장태환 소장을 누가 체포했냐면은 수도경비사령부 헌병 부단장 신윤희가 자기 상관을 체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군을 체포하려면은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이나 대통령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신윤희가 전두환 소장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상관 장태환을 체포해 버린 거예요. 이런 배신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부하가 상관을 체포를 해요? 그러니까는 배신에 의해서 12 사건이 반란이 일어나고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에요. 반란은 5.16 한 번으로 끝나야지 또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우아래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12 사건이. 그래갖고 장태환도 이 소식을 그 아버지 듣고 얼마나 괴로운지 3개월 만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자살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장태환 아들이. 참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장태환은 죄가 뭐냐? 무슨 반란을 일으켰느냐? 뭐 무슨 죄가 있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신윤희가 장태환을 체포한 거예요. 이것이 배신에 대한 12 반란이고 이걸로 인해서 정의가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의가 파괴된 나라예요. 이게 정의가 없는 나라예요. 옳고 그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인간 사는데 정의가 파괴되고 법이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면은 그 사회는 부패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희망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5.18 때 80년도 5월 18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금 제일 처음에는 7공수가 갔죠. 그 다음에 3공수, 그 다음에 11공수가 가는데 7공수가 가서 18일 날, 20일 날 진압하는 거 보니까 31사단 정웅 소장이 그냥 겁을 낸 거예요. 그냥 총은 각계 이렇게 메고 물 뿌려나무 곤봉으로 막 투도로 패기 시작하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사단 정웅 소장이 거기는 이제 7공수 여단장이나 3공수 여단장들한테 이렇게 지나보면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광주 시민을 투도로 패느냐? 그렇게 하니까 원래는 3개 공수
저 7공수, 3공수, 11공수가 31사단에 배석되니까 정웅 장군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정웅 장군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제 전두환이나 정호영 명령, 특전사령관 정호영 명령을 들어요. 그러고는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웅 장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는 정웅 장군을 보직 해임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남북 계엄사령관이 윤흥정인데 645 윤흥정인데 윤흥정도 막 깜짝 놀란 거. 이렇게 지나보면 되느냐, 이렇게 뚜둑 패면 되느냐, 어떻게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을 이렇게 뚜둑 패느냐 항의하니까 저 윤흥정 계엄사령관 소장을 해임시키고 소준열 소장을 전남북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소준열이 가가지고 막 정호영과 하는 애들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5.18 때문에 윤흥정도 해임되고, 그리고 정호영도 정웅 장군도 해임되고 그랬어요. 이 정웅 장군은 동대문에 중앙성결교회 장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니까 이제 내가 성결교 목사고 또 성결교 장로니까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새무르게 들었어요. 정웅 장로님한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하늘 밑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광주 5.18 때 죽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부상당한 사람이 6,000명이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2,500명이고. 참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무슨 북한 특수군 무장 공비가 와서 이걸 다 일으켰다는 거예요. 참 여기 봐보세요. 무장 공비가 왔는가. 무장 공비가 왔으면은 지금 이게 24단 전차예요. 여기가 24단 전차. 24단 전차가 이게 보병 연대가 이제 광주 시내를 갔는데 이 전차로 그냥 싹 맞고 시내로 막 전차가 들어가는데, 아니 600명 무장 공비가 오면은 전차로 막 막아가지고 투도로 패서 죽여버리지. 가만 놔둬요? 여기 봐보세요. 이게 24단 전차예요. 여기 봐보세요. 공수부대가 이렇게 와서 광주 시민을 투도로 패니까 열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뭐 4,000명, 10,000명, 그 다음에는 5만, 10만, 30만이 막 동원해갖고 공수부대고 너 죽고 나 죽고 자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게 북한 무장 공비가 와서인 거예요. 무장 공비. 여기 봐보세요. 이게 공수부대 3공수, 7공수, 3공수, 11공수지 이게 북한 무장 공비요. 무장 공비면 이 공수부대가 그냥 가서 그냥 싹 끝내버리지. 가만 놔둬. 이렇게 광주 시민을 투도로 패고, 그리고 무릎 걸치고 엎어놓고 투도로 패고,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광주 시민이 다 달들었지. 괜히 달라들었어요. 괜히 싸우려고. 잘 봐보세요. 이렇게 투도로 패니까 광주 시민이 이제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10만, 처음에는 이제 4,000명, 10,000명, 50,000명, 10만 명 이상이 달아들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이게 광주 시민이 이제 공수대한테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그러지. 이게 저 북한 무장 공비가 와서 하는 거예요. 무장 공비가. 여기 봐보세요. 이게 무장 공비가, 북한 무장 공비가 600명 와서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공수대도 투도를 패니까 막 열받아갖고 이 난리가 친 거죠. 이거 잘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공수부대가 투도를 패니까 이렇게 달라들지. 아니 북한 무장 공비 600명이 와서 선동해서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 싹 잡아서 끝내버리죠. 이거 봐보세요.
공수부대가 투드를 패니까 열받아갖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막 달라드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4,000명이 주로 4,000명 정도, 10,000명, 50,000명, 10만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나중에는 21일에 30만이 모인 거야. 30만이 무장 공비가 와서 했겠어요? 이거 봐보세요. 북한에 무장 공비 600명 왔으면은 이 공수부대가 무장 공비를 싹 잡아갖고 싹 죽여버려갖고 끝내버리지. 아니 무장 공비가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무장 공비가 있으면 그냥 싹 잡아서 끝내버리지. 무장 공비가 있는가 잘 봐보세요. 전부 다 공수부대지. 이런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을 투드로 패니까 4,000명, 10,000명, 50,000명, 10만명 모여갖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이렇게 달라든 거죠. 이게 북한 뭐 무장 공비 600명이 왔어요. 여기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공수부대가 가만 놔둬 그놈들 다 잡아서 죽여버리죠. 참 이렇게 하니까 소진열도 안 된다, 정홍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다 햄식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홍 장군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 세밀히 들었는데 참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그런데 세상에 이걸 북한의 무장 공비 600명이 와서 일이 벌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그러는데 북한에 600명이 와서 무장 공비 600명 와서 일으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성을 않는 거예요. 반성.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600명이 옵니까? 무장 공비 600명이 왔으면은 여 공수부대가 이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잡아서 다 죽여버리죠. 야, 잘 봐보세요. 공수부대가 얼마나 많은가. 여기 봐보세요. 공수부대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공수부대가 많이 왔는데 북한 무장 공비 600명 왔으면은 다 잡아서 죽여버리지 가만 놔두겠어요? 잘 봐보세요. 이 사진을. 이렇게 공수부대가 많이 광주 시내에서 광주 시민을 죽이니까 열받아갖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기 봐보세요. 세상에 저거 청년 몇 사람은 그냥 여러 공수부대가 곤봉으로 투두를 패고 발로 차고 이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광주 시민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그런 거지. 여기에 공수부대가 북한 무장 공비가 있으면 싹 잡아서 끝내버리죠. 공수부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잡아서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공수부대가 3,400명이 가는데 한 사람도 북한의 무장 공비를 잡은 일이 없잖아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훈 장군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지금까지 북한 무장 공비 600명이 와서 일으켰다. 광주 시내는 시민들은 다 빨갱이다. 세상에 300명이 죽은 것도 억울하고 6,000명이 부상당해서 지금도 장애자가 돼가지고 살기가 어렵고 2,500명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 풀려나게는 풀렸지만 고문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동정을 하고 불쌍하다고 그러고 도와주기는커녕 세상에 죽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빨갱이라, 지금까지 광주 시민은 빨갱이라 이러니 되겠어요? 같은 민족이면은 또 같은 사람이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22일 날 이말레가 이제 광화문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왔다고 지금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은 정의가 파괴된 나라예요. 법이 파괴되고 정의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판단력이었어요. 판단력은 지만이니까 600명 무장 공비가 왔다고 그러는데 무장 공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어떻게 사람을 선동을 하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북한으로 600명이 갔는가, 어떻게 갔는가, 그거 설명도 않고 600명이 왔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데 그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의 다 600명 무장 공비 600명 와서 5.18을 일으켰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빨갱이다.
전남북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갱이다. 다 민주당을 미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좌파가 그냥 극성을 부려가지고 지금 저 민주청이 민주노총이 이렇게 데모에서 화물연대니 무슨 연대니 무슨 지금 마비 상태 있잖아요. 다. 근데 거기 핵심 세력이 다 이렇게 주사파들이에요. 민주노총 주사파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데모를 하고 화물연대 다 그냥 물건 안 날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3조 5천억이 손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올지 몰라요. 여러분 6.25가 딱 터지면은요 화물연대 데모 때문에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는 전쟁이 나면은 제일 무서운 것이 북한 인민군이 문제가 아니라 남쪽에는 좌파가 더 무서워요. 지금 화물연대 같이 그냥 6.25가 딱 터지면은 전국에 화물연대가 싹 도를 막아버리고 물건 다 안 달라고 실탄 안 달라고 뒤에서 그냥 폭동 일으키고 전쟁하고서 못하죠. 어린도 없어요. 전쟁 못해요. 전쟁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광주를 505 보안대라고 그래요. 505 보안대에서 허장환, 지난번에 내가 이름을 잘못 이해해서 허창환이라고, 허창환이 아니고 허장환이요. 이 사람이 수사관인데 전두환이가 와가지고 21일 날 발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발표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강경진압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안대에 있는 505 보안대에 있는 허장환을 잡아서 족치려고 그러니까 제대 가지고 숨어서 돌아다녔대요. 숨어서. 그래가지고 허장환 씨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나오고 이야기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장환도 자기 임기 동안에 자기 이제 연한 때까지 근무를 못 하고 도중에 이제 사표내고 이제 도망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부산에 가면 감리교 임기훈 목사가 있어요. 임기훈 목사가 전두환 지가 대통령 하려면 할 일이지 뭐대로 광주에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냐. 그 말하니까 잡아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고문해가지고 그냥 시체로 놔버렸잖아요. 참, 나도 전두환이가 지가 대통령 하려면 할 일이지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느냐 했다가 저도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다가 10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제 국방부 특수부대 정청 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안사령관의 상황실장이 있어요. 길상호라고. 그 사람한테 이선교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선교를 빼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청이 길상호한테 보안사령부 상황실장이요. 그 길상호가 그렇게 애썼는데 10일 만에 빼줬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길상호 서류를 싹 없애버렸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서류가 없어서 증거를 내가 못 대요. 그러는데 이제 5.18 유족 희생자 그거 신청을 하고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길상호가 나를 풀어줬다는 거, 석방했다는 거, 10일 만에 석방했다는 확인서를 갖고 그래요. 그래서 길상호를 아무리 찾으려도 지금 못 찾는 거예요. 이 방송 듣고 길상호가 알으시면은 나한테 연락해서 그때 풀어준 것을 설명해 주시든지 아는 사람 있으면 길상호한테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5.18 희생자 신청했는데 다 2번이나 기각당했어요. 길상호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상호를 지금 찾을 길이 없어요. 10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5.18에 대해서 잘 알지. 그럼 어찌 5.18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임기 목사는 일주일 만에 시체로 나오고 나는 그래도 정청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서 10일 만에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때 시체로 나올 건데. 그리고 1984년에서 1989년까지 학생들 학교에서 데모는 주동자들을 잡아가지고 전방으로 보냈어요. 군인으로. 그걸 녹화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984년에서 1989년까지 1728명을 이렇게 전방으로 보내서 녹화 사업을 했어요. 우리 성결교회 천호동권망에서 목했던 최상철 목사님이 있어요. 그 최상철 목사님 처남이 이 데모다가 걸려가지고 전방에 녹화 사업을 했다가 최상철 목사님이
자, 그래도 많이 보호를 해줘 갖고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이제 10년 만에 죽었어요. 그 후유증으로. 여러분 1729명 그 사람들도 살은 사람도 지금까지 다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많이 죽고 그랬어요. 데모다가 걸리면은 자 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그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데모고 48명이 자살을 하고 1300명이 퇴학을 당하고 5.18 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무슨 북한 무장 공비에 600명 와서 5.18을 일으켰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이말려가 광화문에서 이제 5.18은 북한에 특수군 600명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판단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마비됐는가 봐요. 아유 그거 접시에 떡세개는 못 들어 세봐요. 쳐다보면 금방 알지. 이런 것은 이건 뭐 판단의 여지가 없이 이건 안 되는 거 거짓말이고 이거 황당한 일인데 그걸 믿고 그냥 이말려가 연설하는 걸 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걸 보고는 아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공수부대가 하도 두드려 패니까 제일로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택시 운전사들이요. 이거 봐보세요. 택시 운전사들이 그냥 한 200대가 몰려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막 밀어붙여서 공수부대를 그냥 끝장내자. 광주 시내에서 몰아내자. 해가지고는 이제 이때는 한 10만 정도 모일 때요. 이제 20일 날 오후에. 그리고 영념 택시가 200대가. 여러분 영업용 택시대가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200대가 이렇게 대물어고 있어요. 잘 봐보세요. 그리고 5.18 때 죽은 사람이 300명이요.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6,000명이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2,500명이고 그리고 부산에 임기웅 목사님은 죽어서 시체로 나고 목사가 왜 사람을 많이 죽였느냐. 그래서 전두환은 광주 사람들 300명 죽이고 부상을 600명 당하게 해서 하나의 중심의 신군부는 살인마들이에요. 살인 집단. 이 살인 집단이 깡패가 돼가지고 최규하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황영시, 차규현 이런 사람들이 장세동, 김진영 이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살인 집단 광주에서 사람을 300명 이상 죽이고 부상자를 6,000명 이상 부상자가 되도록 살인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 깡패가 돼서 최규하를 몰아내고 80년도 9월 1일 날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신군부 그러니까 하나의를 중심한 신군부가 정치 깡패가 돼가지고 최규하를 몰아내고 대통령이 됐어요.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려고 광주에서 이렇게 많이 사람을 죽이고 최규하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걸 거짓말로 지만은이가 북한 무장 공비에 600명 와서 일으켰다. 광주 시내 사람들은 깡패다. 그리고 김 누구요? 그 여자 김순애는 광주 시민들은 괴물 집단이다. 아니 김순애는 나 같은 사람을 괴물 집단이라고 그러고 문재인은 나 같은 사람을 올빠진 사람이라고 그러고 참 나는 올빠진 사람인가 괴물 집단인가 이런 정도예요. 세상 어떻게 광주 시민을 괴물 집단이라고 그럽니까? 참. 그래서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으려고 광주 사람들은 300명을 죽이고 그리고 6,000명을 부상시키고 2,000명을 가둬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 9월 1일 날 최규하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아서 이게 정치깡패 살인 집단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지만은이가 이렇게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하나위가 한 것이 아니고 북한에 무장 공비가 있다. 그래갖고는 그걸 싹 감추려고 하는 건 지만은은 더 정의를 대한민국 정의를 파괴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 이렇게 참깨방송 김봉규 선생님
그리고 조이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 지만원을 데려다가 강연을 시키고, 그리고 뭐 이말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광화문에서 세상에 북한 특수부대가 와서 5.18을 일으켰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까지 거짓말하니 세상에 대한민국 이럴 수가 있어요. 참 정의가 파괴되고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